북에 있는 저 돼지 새끼 김정은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애를 엄청 써왔어요. 그 돼지 새끼 김정은이는 트럼프 형님하고 뒷거래를 했죠. 저 멍청한 놈 남한에 문재인이 빼고 제가 큰아버지로 모실 테니 삼촌으로 모실 테니 저하고만 그냥 단독으로 얘기하시죠 하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최수용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원근 각지에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특히나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모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2014년도 4월 달에 목포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세월호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는지 말도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피해자, 사망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위로 보상이 되었나 하는 데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의 아쉬움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14년도에 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안산시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도록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런 자금이 참 불행하게도 남용되었다는 것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 그리고 유족 지원 등을 위해서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중에 일부가 지난 6년간 사용된 살펴봤더니 북한의 괴수 김정은의 신년사 학습 세미나에 활용이 됐고 일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에도 유용되었고 또 각종 동네 소모임 활동비 등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곳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1월 11일 확인되었습니다. 유남용된 것뿐만 아니라 금액을 횡령한 정황까지도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안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유족들의 그 거주지가 대부분 안산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때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매년 해마다 10억에서 20억 원씩 이렇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할까요? 이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그 피해자들을 또 그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좋은 취지로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됐는데,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이 사업비, 이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각종 시민단체에게 이 사업비를 지급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 안산 청년회라는 단체에서는요, 2018년에 2천만 원, 500만 원 등 두 차례 거쳐서 총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수령을 해서 김정은의 신년사, 김일성의 항일 투쟁의 진실 등 이러한 남로당 지하 조직망과 같은 그 세미나를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시내 곳곳에는 평양 갈래 이와 같은 현수막을 25군데나 곳곳에 설치하고 이렇게 시민들을 호도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A예술단체 상황을 볼까요? 2020년에 비빌언덕 찾기 사업명으로 1,0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수령한 1,140만 원으로 5명이서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신안에 있는 염전, 박물관, 제부도, 제주도 등의 현장 체험이라는 명목하에 관광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또 비청년단체는요, 2020년에 행복한 공동체 탐구 생활이다, 이와 같은 사업명으로 1,900만 원이나 수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 관계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인쇄 홍보를 맡겨서 933만 원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도덕적이죠? 청렴하고 참 이렇게 표리가 부동한 안과 밖이 다른 이 전형적인 이 좌파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는요, 2020년에 마음치유 워크숍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도 풀펜션에 가서 2박 숙박에 160만 원,
그리고 카페 사용료로 80만 원, 그리고 최소 500만 원 정도는 미반납을 했다 그럽니다. 뭐 떼먹었든지 개인적으로 또 썼든지 했겠죠. 자, 이와 같은 그 경기도 안산시에서의 사업비가 이와 같이 쓰여졌다라고 한 정산 보자고 하니 참 한숨이 나오면서 이 가소롭기 그지없는 돈에 환장한 이 좌파 아이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대한민국을 가로막는 가장 중대한 지금 걸림돌이요, 우리 스스로가 분열되어 있는 건데, 이 분열이 북으로 내려온 지령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 지령을 받아서 스스로 그 대행업을 하고 있는 종북 좌파 아이들의 부단한 발작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이득을 취했을 때 가령 아내에게 여보, 이번에 내가 1억이란 돈이 생겼는데 참 당신한테 고마워, 평소에 100만 원도 못 가져도 주던 사람이 1000만 원을 탁 주면서 나머지는 내가 저 사회단체에다 뭐 이렇게 쓸 돈이고 이렇게 내가 좋은 데다 잘 활용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놀고 또 어디 여행 다니고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고 쓴다고 해보십시오. 집에 있는 여자가 나중에 그 사실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이 좌파 애들이 하는 얘기, 또 좌파들의 행실을 보면요, 딱 이와 같아요. 즉, 북한에 있는 저 승냥이 떼들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포장합니까? 우리는 정전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 땅에서 전쟁을 없애야 된다.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북에 있는 저 돼지 새끼 김정은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애를 엄청 써왔어요. 그 돼지 새끼 김정은이는 트럼프 형님하고 뒷거래를 했죠. 저 멍청한 놈 남한에 문재인이 빼고 제가 큰아버지로 모실 테니 삼촌으로 모실 테니 저하고만 그냥 단독으로 얘기하시죠 하고,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평양에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최선화됐던 문재인의 그 웃긴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가 서명할 때 옆에서 꼿꼿이 서서 그 마치 그 부동자세로 얼어있는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은 저 자식이 저 분명히 북에서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친구구나,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뿐만입니까? 평양에 가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하죠. 아무튼 그 문재인의 잘못된 행동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몰래 USB에 대한 분량의 중요한 정보 자산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사기극을 전개했다는 점입니다. 또 그 중에 일부가 이와 같은 세월호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유용했던 이러한 양심 없는 좌파들의 진면목을 지금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분열되면 안 됩니다. 이 좌파 애들이 말하는 건요, 늘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뭐 전라도와 경상도 꼭 이런 식으로 편가리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알고 우리 저희 정보 조직에 또 우리 애국운동하는 현장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처럼 모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라 그래갖고요, 무조건 무슨 뭐 전부 다 김대중과 같이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박지원 씨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전라도 사람들이 다 박지원 같지 않고 김대중 같지 않아요. 좋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전라도 스스로 그렇게 깎아먹을 짓을 왜 하겠어요? 그 잘못된 편견이란 말이죠. 벌어져 있는 우리 경기도 안산시에서 벌어졌던 이와 같은 파렴치한 짓도 그 전라도 사람들이 했겠어요? 이럴 때 또 이거 다 그 사람도 다 전라도다 그러면 안 돼요. 이 뭐냐, 그릇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런 병신짓을 하고 있는지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한심한 좀비로 바뀌어버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요, 뭐 전교조에 멍들어 있는 우리 학교부터 손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집에 있는 내 자녀, 내 조카 녀석들부터 먼저 바르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인생을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곧 이어서 처형, 곧 이어서 학문 검사 받으러 이제 교도로 직행하는 저 파렴치한 놈들의 실예를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면서 인생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세월호 선장 이름 뭐죠? 이준석. 학생들 버리고 팬티 바람으로 세월호를 뛰쳐나와서 도망갔던 자, 지금은 운 좋게 여당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 그 당을 대표한다면서 다녔던 자 이름 역시 이준석.
공통점이 있네요. 양심이 없고 정직하지 않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호도하는, 이게 바로 좌익 종북 세력 좀비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짓된 바이러스들, 거짓된 곰팡이를 빨리 이 사회에서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